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 사운드가 한쪽만 나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사운드를 교정하고 영상을 축약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부탁이 있는데요. 어제 업로드를 해보니까 댓글 부대가 와서 악플을 한두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달고 싫어요를 눌러서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6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비율이 9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와서 댓글 부대가 작업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보시는 영상이 다른 분들은 못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은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내용이 별로면은 나중에 좋아요를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누구도 이 사실을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 모수 와인 사기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문제 제기를 한 2층 손님이 아니라 같은 와인을 병째로 주문해서 조용히 마시고 있던 1층 손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층 손님은 아직도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와인킹입니다. 모수의 와인 바꿔치기 사건에 관해서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1,50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기반해서 그 정보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주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질문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께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들만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뭔데 질문 받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 소개를 잠시 올리겠습니다. 저는 와인킹이라는 와인 전문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8개 국어를 구사를 하면서 프랑스의 그랑제골에서 와인 마케팅 석사 학위를, 그리고 스페인의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 오브 발렌티아라는 곳에서 포도 재배학,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천년 역사를 갖고 있는 볼로냐 대학에서 와인 양조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학위들을 활용을 하면서 지금 20년 이상째 와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수 관계자들 중에 분명히 이 영상 보긴 할 텐데 관뚜껑 열고 부검까지 하게 됐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목적은 관뚜껑을 열고 부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안쪽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와인 업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찍습니다. 예전에 모수에 방문하셨을 때 와인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게 아쉽다고 하셨는데 이번 일과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일과 연관이 깊다고 봅니다. 제가 모수 레스토랑 한번 다녀왔다가 해당 영상에 댓글이 1,900개인가 달렸는데 그 중에 1,800개 이상이 저를 욕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안성재 셰프 쇼츠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지 봤어요. 근데 여기에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모수에도 유튜버가 왔었잖아. 여기 유튜버는 접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럼 뭐였어 그게?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와인을 이제 마지막 디저트 와인을 먹고 싶은데 사실 전 모세도 그렇고 저는 디저트 와인을 많이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 스타일이야? 제 스타일이에요. 그게 만약에 미슐랭의 기준이라면 저희는 스위스를 봐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리스트업은 안 되어 있지만 한 10종류 이상은 있었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모수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촬영을 한 원본 영상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디저트 와인이 요것만 있네요? 하나 있고요. 아예. 리스트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니면 그 뱅드 콩스탄스 콘스탄시아 지금 리스트업 드릴 게 있어요. 자, 들으셨죠? 리스트에는 디저트 와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방드 콩스탄스. 그러면 리스트에 한 종류 있었고 번외로 갖고 계신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저트 와인 2종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안성재 셰프랑 영상을 찍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리스트업은 안 되어 있지만 한 10종류 이상은 있었어요. 항상 갖고는 있어요. 적어도 뭔가를 서비스 해야 되니까. 리스트업은 안 돼 있는 게 10종류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리스트업 된 것까지 하면 10종류가 넘겠죠. 항상 갖고는 있어요. 적어도 뭔가 서비스는 해야 하니까.
서비스 받지 못했는데요. 그럼 저는 손님이 아니었을까요? 저한테는 2가지 디저트 와인이 있다고 하셨고요. 안성재 셰프한테는 10몇 가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뉴스를 보고 소믈리에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시 피해 고객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소믈리에가 와인병을 바꿔서 제공했다는 점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미 다른 와인을 서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다들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2000년산이 아니라 2005년산을 줬느냐는 질문에 소믈리에가 1층에 바틀로 주문이 들어와서 바틀이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는 점입니다. 1층에 바틀 주문이 들어왔으면 그건 1층 주문한 사람이 한 병 다 마시는 건데 그게 왜 필요할까요? 이분 통찰력이 엄청나세요. 이 사건에 필요한 의문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사건을 분석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겪으신 당사자십니다. 지난 토요일 4월 18일 모수에서 있었던 와인 이슈 관련해서 후기를 남겨봅니다. 우선 아래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 점을 밝힙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분께서 설명해 주시는 사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화덕에 구운 한우와 함께 서빙되는 페어링 와인에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와인은 샤또 레오빌 박동 생줄리앙 2000년 빈티지였습니다. 이 샤또 레오빌 박동 생줄리앙이 어떤 와인이냐면요. 보르도 그랑크리 중에 2등급 와인입니다. 굉장히 좋은 와인이고 가격이 나가는 와인이에요. 그리고 2000년 빈티지는 정말 좋은 빈티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포도를 수확했던 빈티지인 거죠. 저와 일행들 모두 페어링 리스트의 빈티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한 채로 와인을 서빙받았습니다. 서비스 해주시던 소믈리에 분께서 와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서 2005년 빈티지 바트를 들고 계셨고 설명도 2005년으로 하시면서 해당 와인을 서비스해 주셨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 SNS 및 기록용으로 와인 바틀 사진을 항상 찍어 놓는데요. 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되는 모든 와인 바틀을 찍고 있었고 소믈리에 분께서도 그 점을 인지하시고 와인 서빙 이후 제가 요청드리면 바틀을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이전 서비스되었던 모든 와인들은 즉각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아 주셨으나 이번 서비스될 때는 의아하게도 소믈리에 분께서 잠시만요 하고 직원 공간으로 이동하신 후 다시 테이블로 돌아오셔서 바틀을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다시피 2000년 빈티지 바틀이었습니다. 처음엔 저와 일행들 모두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인 맛과 향을 보고 와인 페어링 리스트를 보니 2000년 빈티지가 서비스 됐어야 하는 점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마셔본 다음에 아니 다른 병들은 바로바로 세워졌는데 갑자기 이 와인병만 어딘가 다른 데 가서 갖고 와서 보여주세요. 와인을 마시다가 이상해서 와인 리스트를 한번 보신 거죠. 그랬더니만 2000년 빈티지가 서빙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잔에는 뭐다? 2005년 빈티지 와인이 들어있다. 그때 이제 깨달으신 거죠. 혹시나 저와 일행들이 잘못 들었거나 잘못 기억할까 싶어 서비스 당시 찍어놓은 사진을 다시 보니 서비스 당시에는 2005년 빈티지였던 점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이 와인과 내가 아까 서빙 받았을 때 와인을 따라줬을 때 찍었던 사진의 빈티지를 비교를 해보신 거죠. 그랬더니 빈티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소믈리에 분께 확인 요청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시인하시면서 2000년 빈티지 바틀이 바틀째 주문이 들어왔었다. 바틀이 1층에 내려가 있었다 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내용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서 보시면요 굉장히 끔찍한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와인이 어떤 식으로 서빙이 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특히 2스타, 3스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다루는 소믈리에들이 와인병을 손님한테 멀리 떨어진 곳에다 갖다 놓고 손님의 와인잔이 빈 것 같으면 갖고 와서 와인을 서빙해 줍니다. 내가 샀는데 안 보이는 곳에다 감춰다 놓고 자꾸 서빙을 하냐, 좀 테이블 위에다 놔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진짜 10년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빙 방식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고 가장 끔찍한 사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당사자분은 2000년 빈티지의 와인을 서빙 받아야 되는데 2005년 빈티지의 와인을 서빙을 받으셨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소믈리에가 2000년 빈티지 바틀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해서 손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와인병을 갖다가 주셨어요. 그제서야 시인하면서 2000년 빈티지 바틀이 바틀째 주문이 들어왔었다. 2000년 빈티지 바틀이 바틀째 주문이 들어왔었다. 바틀째 주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한 병의 와인을 손님이 다 산 거예요. 당연히 그 손님이 주문한 와인은 그 층에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손님에게만 온전하게 서빙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은 이거 한 병을 다 사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틀이 1층에 내려가 있었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틀이 1층에 내려가 있었는데 제가 갖고 올라왔다. 이게 그 바틀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 갖고 와서 손님께 보여드린 이 와인은 1층 손님이 병째로 산 1층 손님 와인이에요, 온전히. 근데 2층에 와인을 잘못 서빙받은 손님에게 갖고 온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저는 끔찍합니다. 그럼 2000년 빈티지도 보르도 잔에 맛보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따라주셨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1층 손님이 병째로 산 와인을 2층에 클레임을 제기한 와인 페어링을 주문하신 고객분의 잔에다가 서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납득이 가세요? 제가 식당에 가서 제 와인을 주문을 해서 이 한 병이 79만 원짜리 와인이거든요. 주문을 해서 서빙을 받는데 제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자꾸 갖고 가고 위층에 뭐 서빙하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제 와인병을 갖고 올라가요. 그거를 갖고선 다른 테이블 손님한테 서빙을 해준 거예요. 아래층 손님이 주문해서 구매한 와인병을 이 손님한테 갖다가 선심을 쓰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첫 번째, 샤또 레오빌 박동 생줄리앙 2등급 와인 79만 원짜리 2000년 빈티지 와인이 이 모수에 그거 하나밖에 재고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에 밍글스 소믈리에님, 제가 훌륭하다고 극찬을 하는 소믈리에님께서 그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이런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와서도 와인 리스트를 들여다보는 손님은 거의 없으시대요. 그리고 와인을 드시는 손님이 진짜 없답니다. 와인 페어링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그걸 이용하시는 손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미슐랭 스타 식당에 갔을 때 경험하기 위해서 가시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SNS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 리스트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숫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와인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밍글스 존경하는 소믈리에님께, 그렇다면은 손님들은 뭘 드세요? 음료는 뭘 드세요? 여쭤봤더니 그냥 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와인 페어링 자체가 있지만 이걸 이용하는 손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모수를 제가 방문해서 받은 느낌은 이 식당은 와인 재고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곳이 아닙니다. 샤또 레오빌 박동도 구비해 놓고선 그게 떨어지면은 뭐 다른 와인으로 변경을 해서 리스트를 다시 짜든지 아니면은 추가 주문을 할 수가 있으면은 추가 주문을 해서 채워놓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와인 페어링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와인을 1층 손님이 한 병을 온전하게 주문을 했어요. 갖다가 따서 서빙을 했죠. 근데 2층 손님이 갑자기 눈치 빠르게 아니 나 2000년 빈티지 와인을 서빙을 받아야 되는데 왜 2005년 걸 갖다 주냐. 아마도 이 모수의 소믈리에는 2000년이나 2005년이나 빈티지가 좋은 와인이고 같은 계열의 와인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서빙을 해드려도 웬만해서는 알아채릴 수 있는 손님도 없고 클레임을 하는 손님은 더욱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 생각하신 거죠.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번 모수 와인 바꿔치기 스캔들로 인해서 파인다이닝 업계가 좀 위축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밍글스, 음식도 와인도 서비스도 완벽합니다. 정식당 한번 잘못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 써서 관리하면은 잘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외에 많아요. 대부분은 거의 모든 레스토랑들이 잘하고 신경 써서 잘 관리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안성재 셰프님이 음식만 너무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셔서 본인 식당이 핸들링하고 있는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신 그런 느낌을 제가 방문했을 때도 받았고요. 이번 사건에서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모세도 그렇고 저는 디저트 와인에 많이 이렇게 리서브를 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 스타일이야? 제 스타일이에요. 그건 본인 스타일이야? 제 스타일이에요.
본인께서 경영하시는 업장의 와인 리스트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아, 그래서 제가 모수에 갔었을 때 와인 리스트에 불만이 컸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게 납득이 되는 영상입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든 3스타 레스토랑이든 간에 디저트 와인 리스트에 디저트 와인 하나만 들어가 있고 디제스티브 따위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제 기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뭐 할 말은 없죠. 운영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걸 모르고 찾아간 손님이었던 뭐 저의 잘못이 되는 거겠죠. 사건 당사자분이 올리신 내용을 마저 보면요, 이 2000년 빈티지의 와인을 따라드린 양이 있잖아요. 이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 이걸 보고선 강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와인은 1층 손님이 산 와인병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남의 와인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서빙하고 맛을 보게 할 그런 게 어떻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가능하냐라고 여러분들은 의구심을 가지시겠죠. 근데 이거는 미슐랭 스타 식당에서 와인을 서빙하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와인을 사시고선 돈을 내시죠. 그 와인을 갖다가 본인들이 열어서 마음대로 따라서 맛을 보고 체크를 하고, 그러다가 손님이 가져온 와인도 열어서 따서 맛을 봤는데 아차, 한 잔 가득 따랐네 하는 게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크게 문제가 됐던 그 사건인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찾아가서 한번 식사를 했는데 그 행위를 저질렀던 소믈리에는 잘리고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음식도 맛있고요. 그 서빙하는 분들의 느낌은 아직까지 긴장을 하셔서 그런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아주 훌륭한 식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영상은 제가 위에 이렇게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세요. 아무튼 손님이 돈을 내고선 바트를 다 전체를 샀지만 이 와인을 서빙하는 거는 소믈리에들의 온전한 영역이자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 와인을 가져와서 본인들이 맛을 보고 다른 손님들한테 맛보라고 따라주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손님한테 최소한 테이스팅하기 전에 물어는 보셔야죠. 손님, 이 와인을 서빙해 드리려고 하는데 손님께서 테이스팅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테이스팅을 해 드릴까요? 훌륭한 식당일수록 손님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와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테이스팅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테이스팅 할 텐데 이 와인은 평소에 소믈리에님이 맛보시기 힘든 와인일 것 같으니까 잔 좀 가져오시면 제가 조금 따라 드릴게요 라고 해서 선택권은 손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문하면 와인병 갖고 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갖고 가서 딴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테이스팅을 하고선 그 다음에 손님한테 갖고 와서 따라줘요. 근데 미슐랭 스타 식당에 가는 손님들은 그 미슐랭 스타라는 이름이 주는 그 그늘에 가려져서 기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해당 와인 두 빈티지는 모수 매장 바틀 가격 10만 원이 차이 나는 와인입니다. 소믈리에 분께서 2005년 빈티지 서빙 이후 바틀 촬영 요청을 하니 잠시만요 하고 2000년 빈티지 바틀을 가져와서 놓아주신 것을 보면 이미 서빙 시점부터 알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하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와서 따라줄 때 설명을 하셨대잖아요. 2005년 빈티지로 소개하고 2005년 와인을 따라주셨잖아요. 어떻게 이게 실수입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그것도 소믈리에 분께서 하실 만한 실수가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맛보게 해드릴게요 라니요. 이 맛보게 해드릴게요 라는 발언 자체는 진짜 끔찍하게 무서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제가 와인을 워낙 사랑하고 와인 소비를 많이 하고 식당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와인은 원래대로 하면은 손님께서 맛볼 권한이 없는 와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의적으로 따라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와인은 1층 손님이 주문하신 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와인을 맛보는 것처럼 손님께도 맛보게 해드릴게요 라고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앞부분이 다 생략되어 있지만 동선과 액션과 멘션과 이거를 다 분석을 해보면은 손님께 서빙해드릴 2000년 빈티지의 샤또 레오빌 박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1층 손님이 주문하신 와인병이 마침 제 손에 있으니까 맛보게 해드릴게요 라는 뜻이에요. 당일 사과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과가 당연히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와인을 서빙하는 권한은 해당 소믈리에의 전적인 권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과를 하질 않죠.
대처와 응대가 무척 아쉽습니다. 모두들 모수 또는 다른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실 때 꼭 와인 페어링 리스트와 바틀 빈티지가 일치하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분 굉장히 똑똑한 손님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조언까지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조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은 조언인 게요. 제가 여태까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다니면서 끊임없이 10년째 제기하고 있는 불만이 있어요. 제가 산 와인이니까 내 와인을 내 테이블 위에다가 좀 올려놓고선 서빙을 해 주십시오. 왜냐? 저는 이런저런 소위 파인다이닝 식당 다니면서 와인 사기도 많이 당해봤고요. 그걸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와인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제 앞에다가 제가 주문한 와인 갖다 놓고 이거를 테이스팅이 소믈리에 본인이 할지 아니면 손님인 제가 할지 그 와인을 산 저에게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해서 다음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마시는 동안에 제 와인이 이 테이블 위에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을 배려해서 이 손님이 이 와인 드실 때 이 와인병은 얼마나 들여다보고 싶으실까, 이 와인 사진을 얼마나 찍고 싶으실까, 내가 바빠서 다니는데 혹시라도 놓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 손님은 와인 드시고 싶으실 때 본인이 따라서 마실 수 있게 좀 배려를 해드릴까라는 고민까지 하셔야지 진짜 훌륭한 소믈리에입니다. 제가 만났던 밍글스의 소믈리에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소믈리에 분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소믈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을 보실 때 몇 가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째로 제가 분석드린 거는 이 사건 당사자가 올린 글이 전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제 분석이고 제가 생각이 짧아가지고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지적하고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 식당에 가서 뒤통수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식당에 갔을 때 여러분이 손님입니다. 손님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식당이 아무리 대단한 미슐랭 3스타가 아니라 미슐랭 한 130개 별이 달려있는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돈을 내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이 와인을 사셨으면 그 와인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이거는 내 테이블에다 갖다 달라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십시오. 그냥 앞에 보이는 데 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와인 사기 당하지 않고 마시고 싶어요. 한 번, 두 번, 저 여러 번 당했거든요. 다음번에 가서 와인 시키는데 안 보이는 데 있으면 또 불안해요. 내 와인은 내 테이블에다가 놓아주세요. 테이스팅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테이스팅만 해주세요. 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와인을 여러분들 테이블 위에다가 여러분이 요청하신 대로 갖다 놓는 거는 미슐랭 스타를 유지하거나 획득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틀리면은 댓글로 또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그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을 해도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당신들 못 믿겠으니까 와인병 앞에 갖다 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제가 이 와인 마시면서 계속 레이블도 보고 이 와인에 대한 얘기도 같이 온 손님이랑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사진도 중간중간에 자주 찍고 싶거든요. 그러니 와인병 좀 전부 다 테이블에 갖다 놓고 서빙해 주세요. 혹시라도 바쁘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그냥 따라 마시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처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불안하지 않게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별을 따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서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훌륭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이제 많습니다. 그 식당들의 와인 리스트도 훌륭한 데 많아요. 가서 믿고 즐기시되 여러분들께서 불안하지 않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요구는 여러분들께서 당당히 부드럽게 하십시오. 제가 밍글스 칭찬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정식당 칭찬도 하고요. 근데 밍글스가 우리나라 미슐린 3스타 레스토랑인데 그렇게 훌륭한 식당도 아쉬운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대단한 식당이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부족한 점은 항상 있어요. 저 부족한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열심히 읽어요. 거기서 취할 건 취하고 의미 없는 악플 같은 거는 그냥 지나칩니다.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안성재 셰프님 대단하신 셰프님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셰프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리를 너무 안 하신 잘못은 있으세요.
그리고 미슐랭 2스타,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오너 셰프시라면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와인 리스트에 관심을 좀 갖고 매니징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절대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인다이닝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음식 산업 진짜 훌륭한 분들 많고 맛있는 음식들 많으니까 안심하고 믿고 소비를 해주시되 여러분들의 권한은 여러분들께서 챙기고 확인하셔야지 뒤탈이 없습니다. 제 분석과 조언은 이 정도입니다. 예.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인킹이었습니다. Tegere gatum garugun, takere gatum garugun, tegere gatum garugun, takere gatum garugun, tegere gatum garugun, takere gatum garugun, tegere gatum garugun, pap pap.